안녕하십니까. 산림유사 공부 모임입니다. 연휴 이제 명절, 구정 명절, 이제 3일째네요. 월요일입니다. 토요일 지나고 어제 명절이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월요일 날 이제 3일째죠,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 제사 지내시고, 또 친척들 만나고, 떡국도 드시고, 산소에도 갔다 오고, 다 그러셨겠죠. 다시 이제 공부에 돌입해야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 지침 중에서 6개 산림의 기능별 조성 관리 중에서 산지재 방지림을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엄청 높은 생활환경 보전림의 조성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산림의 6가지 기능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산지재 방지림하고 이 생활환경 보전림입니다. 생활환경 보전림은 왜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미세먼지 때문에 나옵니다. 미세먼지. 우리가 점점 더 기후가 온난화되고, 그리고 몽골, 중국의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거기서 먼지가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으로 유입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미세먼지, 황사현상.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산업화, 공업화됨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도시가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이제 연기, 연해,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가스 이런 것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수 이런 것들이 다 생활환경 보전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생활환경 보전림의 조성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관리 목표.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환경, 키워드입니다. 유형 구분. 이제 우리가, 토목이든, 건설안전기술사든 간에, 조경기술사, 또 산림기술사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나열식으로 된 그 꼭지를 항목을 다 외우지 못해서, 시험에 이제 가게 되면, 나 6개 중에서 2개뿐이 못 썼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암기력이 없거나 공부가 덜 돼 있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서, 한번 그 힌트를 한번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형 구분이 공원형, 1번 공원형, 2번 경관형, 3번 방풍 방음형, 4번 생산형, 5번 미세먼지 저감형, 이렇게 5가지 꼭지를 다 외우기가 힘들다 하면은, 나름대로 연산법을 이제 써서 외우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요. 자, 쉽게 이제 대학생들이 노인 공경방을 만들었는데,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방을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 대학생들이 노인 공경방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학과 학생들이 생활미술학과, 생미과 학생들이, 생활미술학과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공예학과도 있고 생활미술학과도 있고 가정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조형학과도 있지만은 생활미술학과 대학생들이 노인 공경방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 어떤 학과 애들이 만들었느냐? 생활미술학과 학생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공경방이면 공원형, 그리고 두 번째 경에서 경관형, 세 번째 방에서 방풍 방음형이 방자고, 그리고 생활미술학과에서 생자가 생산형이고, 미자가 미세먼지 저감형입니다. 그러면 꼭지를 유형 구분을 5개를 다 못 외워도, 이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중에서 6가지 기능 중에서 생활환경 보전림의 조성 관리에서 난 유형 구분을 5개를 항상 못 썼어. 그럼 어떻게 외우지? 대학생들이 노인 공경방을 만들었는데 생미과 학생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공자는 공원형, 경자는 경관형, 방자는 방풍 방음형, 생자는 생산형, 미자는 미세먼지 저감형. 그래서 꼭지를 5개 다 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1, 2, 3, 4, 5를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로 하는 산림. 거기서 이제 목표로 하는 산림에서 1. 공원형은 어떻고 방풍은 어떻게 나가는데, 목표로 하는 산림에서 1. 공원 경관형은 생태 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 혼혈임 또 나옵니다.
다층 혼혈임이 산지제 방지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생활환경 보전림에서도 다층 혼혈임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옵니다. 어디서? 공원 경관형에서. 공원 경관이 아름다우려면 층이 여러 가지 층이 되고 혼혈임, 활엽수와 침엽수가 같이 섞여 있어야지 미관적 경관적으로 아름답다 그 뜻이죠. 2번 방풍 방음형. 방풍과 방음의 기능을, 바람을 막아주고 소리를 저감시켜주는,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다층림 또는 계단 다층림을 조성한다. 3번 생산형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 생산림을. 생산형에서 키워드는 목재 생산림입니다. 이런 생활환경 보전림에서도 목재 생산은 할 때는 해야 된다 이거죠. 기능 중에서. 4번 미세먼지 저감형. 키워드가 여기 나옵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 가로 열고 흡수. 미세먼지를 숲이 흡수하는 것입니다. 흡착.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나무 줄기 등에 붙이는 것이 흡착. 침강. 나뭇잎, 나무 줄기, 나무 가지, 나무 주간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흡착시켜 놨다가 비가 오게 되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그런 침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 혼혈임이 또 나옵니다. 미세먼지 저감형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 흡수, 흡착, 침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 혼혈임으로 조성한다. 중요한 것입니다. 4번 관리대상. 관리대상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능을 위해 지정, 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법에 의한 도시림.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 생활권 주변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 그 밖에 생활환경 보전 기능 증진을 위한 그런 산림. 공원 경관형. 공원 경관형은 다층 혼혈임으로 조성하되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수정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 수정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할 수 있다. 2번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시기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한다. 3번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한다. 4번 덩굴제거는 하천 계곡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와 방문객이 이동하는 산책로 등으로부터 100m 이내 또는 집수지역 안의 지역은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한다.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살충제 화학비료는 금지하고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하고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속가배기는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속가배기를 실시하고 생리적 수확기에 달한 산림, 산불, 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에는 수확 벌채하지 아니한다. 그럼 방음 방풍형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1. 최소 30m 폭으로 계단식 다층림의 수림대를 조성한다. 수치 써줘야 됩니다. 방음 방풍형, 그림 그려도 관계없습니다. 최소 30m 폭으로 계단식 다층림의 수림대를 조성한다. 2번 30m 이내로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층림으로 조성한다. 3번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시기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하되 침여수림을 포함하여 한다. 산물은 전량수가하여 산불을 예방한다. 밀생인부는 약도의 속가배기 등 숙각기를 통해 활력도를 제거한다. 4번 4. 생산형. 생산형에 대한 숙각국입니다. 1. 목재 생산림의 우량대경제에 준하여 관리한다. 이 생활환경보전림에서도 이 생산형은 목재 생산림의 우량대경제에 준해서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골라배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배기와 어미나무 작업은 하나의 벌채 면적을 5헥타 미만으로 한다. 3번 모두배기와 어미나무 작업은 제3장 산림자원법 지침 수학의 벌채 시행방법에 따른다. 미세먼지 저감형. 키워드를 잘 보십시오. 미세먼지 저감형은 산림 내 공기 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인구 밀도가 높은 생활권 주변 살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 등 기능 등을 극대화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 외곽 지역은 미세먼지 저감 기능과 살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키워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 기능 이런 것들 다 키워드입니다. 3번 인분 내 원활한 공기 흐름 유도를 위해 적정 밀도의 상층목 및 일부 중층목을 제거해서 층위별 미세먼지 흡수, 흡착 효과를 거둔다. 그리고 하층의 식생을 최대한 존치한다. 4번 낙엽 환려수 단스님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 증진을 위해 속가배기를 실시하며 공한지 발생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침효수종을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필터링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침활 혼혈음으로 유도한다. 여기 이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침엽수종을 식재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활엽수하고 침엽수종의 침엽수가 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거야?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활엽수림들이 이파리가 입 면적이 넓고 입의 옆면적이 넓고 기공도 많고 그리고 성장도 우세하니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수종 중에서 특히 화백나무, 편백나무, 이런 실백나무,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잎의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잎의 면적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 그래서 침엽수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치기는 침엽수의 경우 상층목 생지를 대상으로 최대 6m까지 실행하고 수치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가지치기는 어떻게? 최대 6m까지 지상에서. 활엽수의 경우 수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지 이하에까지 역지 이하, 활엽수는 역지 이하까지 이제 가지치기를 실행한다 이겁니다. 저번 시간에 산지재해 방지림의 조성관리에 이어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생활환경 보전림에 대한 조성관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산림의 6가지 기능 중에서 특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은 달달 우리 수험생들은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 공부한 산지재해 방지림의 조성관리와 이번 시간에 공부한 생활환경 보전림의 조성관리가 시험에 자주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공부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